백만장자가 아버지에게서 단 한 마리의 절름발이 소만 물려받은 동생을 비웃었다. 하지만 1년 후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한 백만장자가 아버지에게서 단 한 마리의 절름발이 소만 물려받은 동생을 비웃었다. 1년 후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습한 흙과 신선한 풀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김철수는 방금 물려받은 낡은 오두막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깊은 갈색 눈동자가 갈라진 벽과 무너질 것 같은 지붕을 훑어보았다. 그의 마음은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 김영수 씨,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 온 가족을 슬픔에 빠뜨렸다. 특히 아버지와 가까웠던 철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김영수 씨는 마을에서 너그러움과 농사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했으며 수년에 걸쳐 소박한 농업 제국을 일구어냈다. 유언장을 읽는 날 철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가슴이 아팠지만 물질적인 것을 받을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내 큰아들 이영호에게는 본가와 경작지 그리고 내 재산의 70%를 남긴다 라고 공증이니 단조로운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철수는 형 영호가 슬픈 표정으로 위장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다. 내 작은 아들 김철수에게는 공증인이 계속했다. 마을 외곽에 낡은 오두막과 소 한 마리, 그리고 남은 재산의 30%를 남긴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낡은 오두막과 소 한 마리가 그의 유산의 전부란 말인가. 잠시 이것이 나쁜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공증인의 진지한 표정과 어머니의 동정 어린 눈빛이 이것이 현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그의 유산 앞에 서서 철수는 위장을 뒤집어 놓는 복잡한 감정들을 느꼈다. 실망, 슬픔, 믿기지 않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면을 불태우는 부당함의 감정이 들었다. 왜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영호만큼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깊은 울음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낡은 나무 기둥에 묶여있는 소 한 마리가 그의 유산의 일부였다. 갈색 털과 크고 온순한 눈을 가진 동물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철수는 천천히 소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그 코를 쓰다듬었다. 그래, 친구야.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 함께 이걸 헤쳐나가야겠어. 그 순간 차량이 다가오는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낡은 지프차가 오두막 근처에 멈췄고 그의 어린 시절 친구들인 민지와 준호가 내렸다. 민지는 갈색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초록색 눈동자를 걱정스럽게 빛내며 재빨리 철수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그녀가 위로의 표시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준호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농사일로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과 합류해 비판적인 눈으로 오두막을 살펴보았다. 이거 완전 폐허네. 그가 작게 휘파람을 불며 말했다. 철수는 쓴 웃음을 지었다. 내 셋집에 온 걸 환영해. 그가 비꼬듯 말했다. 민지는 눈썹을 찌푸렸다. 아저씨가 이렇게 하셨다니 믿을 수가 없어. 항상 아저씨가 너희 둘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이해가 안 돼. 철수가 좌절감에 머리를 쓸어 넘기며 대답했다.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오두막 구조를 살펴보던 준호가 그들에게 돌아와 결연한 미소를 지었다. 뭐 답은 명확해. 고치는 거지. 철수는 그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았다. 고친다고? 준호야, 이건 곧 무너질 것 같아. 그렇지. 준호가 열정을 잃지 않고 대답했다. 그건 더 나아질 여지밖에 없다는 뜻이야. 생각해봐, 철수야. 너는 처음부터 뭔가를 만들어낼 기회를 얻은 거야. 민지는 준호의 낙관주의에 감염된 듯했다. 그 말이 맞아. 게다가 넌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철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것이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큰 재앙은 아닐지도 모른다. 좋아. 그가 마침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이후 며칠은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다. 철수와 민지, 준호는 쉴 새 없이 일했다. 오두막 주변의 땅을 정리하고 잔해를 치우고
구조물의 어느 부분을 살릴 수 있을지 평가했다. 한편 마을에서는 김씨 형제의 유산에 대한 소문이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김영수 씨가 노골적으로 영호를 편애한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이야기했고, 다른 이들은 고인이 그런 결정을 내린 숨겨진 이유에 대해 추측했다. 영호는 자신의 새로운 재산을 과시하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최신형 스포츠카를 구입하고 인근 도시의 가장 고급스러운 장소들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철수와 마주칠 때면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인사를 건넸다. 마치 그들의 경제적 상황 차이가 형제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든 것처럼 말이다. 어느 오후 철수와 친구들이 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쉬고 있을 때 민지가 줄곧 마음에 걸렸던 것을 언급했다. 있잖아, 계속 생각해 봤는데 아저씨가 이 오두막을 너에게 남긴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철수는 궁금해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글쎄, 김영수 아저씨를 아는데 그분이 이런 결정을 가볍게 내렸을 리가 없잖아.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준호도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 말이 맞아. 아저씨는 항상 영리한 분이셨어. 이곳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어. 철수는 내면에서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만약 친구들 말이 맞다면? 만약 이 유산에 처음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면? 좋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자. 어쩌면 몇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철수는 이 결정이 그를 놀라운 발견들과 가족의 비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 찬 여정으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여정으로 말이다.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며 하늘을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철수는 오두막 근처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이 동물이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거야, 친구야. 그가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왠지 네가 이 모든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말과 함께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이 끝나고 있었다. 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발견의 문턱에 서 있었다. 새벽이 오두막 근처의 나무들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을 몰고 왔다. 철수는 일찍 일어났다. 그의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고 새로운 결심이 서 있었다. 전날 민지와 준호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고 그의 유산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친구들과 만나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오두막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김영수 씨의 의도에 대한 단서나 숨겨진 요소들을 찾아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민지가 아직 남아있는 오래된 가구들을 살펴보는 동안 준호는 벽을 두드려 비밀 칸막이를 찾았다. 철수는 바닥에 집중했다. 느슨한 널빤지나 다른 곳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몇 시간 동안의 헛된 수색 끝에 그룹은 점점 낙담하기 시작했다. 그때 밖에서 소가 끊임없이 울어대기 시작했다. 저 동물이 왜 저러지? 준호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었다. 철수는 무슨 일인지 보러 나갔다. 소는 불안해 보였고 오두막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거대한 참나무 근처에서 발로 땅을 긁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철수는 나무에 다가갔다. 나무 뿌리 주변의 흙이 최근에 파헤쳐진 것처럼 보였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철수는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민지야, 준호야, 이리 와봐. 그가 흥분해서 외쳤다. 친구들이 그의 곁으로 달려왔고 함께 계속해서 땅을 팠다. 곧 그들의 손가락이 단단하고 금속성인 물체에 닿았다. 조심스럽게 그들은 시간의 흐름으로 녹슬었지만 여전히 온전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철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봉투와 오래된 가죽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봉투에는 김영수 씨의 틀림없는 필체로 철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철수는 봉투를 열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철수에게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해 숨겨둔 보물을 찾았다는 뜻이구나.
오두막과 소를 너에게 남긴 내 결정이 불공평해 보였을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공식 유언장에서 밝힐 수 없었던 이유들이 있단다. 사실은 말이다 아들아. 너는 내 친자가 아니야. 너의 어머니와 나는 네가 아기였을 때 입양했지. 하지만 우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너를 우리 아이처럼 사랑했단다. 너의 친부모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들은 비극적인 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지. 이 오두막은 너의 친부모의 것이었어. 나는 진실을 말할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이 모든 것을 보관해 왔단다. 이 편지와 함께 있는 일기장에서 너는 네 출생의 전체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너에겐 친형제가 있단다. 네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지. 그 형제는 바로 준호란다. 이 사실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넌 언제나 보여줬던 그 힘과 정직함으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거라 믿는다. 사랑한다, 아들아. 절대 그 점을 의심하지 마라. 영수. 무거운 침묵이 그룹을 감쌌다. 철수는 방금 발견한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위로의 표시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호는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아니, 말도 안 돼. 준호가 중얼거렸다. 내가 네 형이라고? 철수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평생 친구로만 여겼던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갑자기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세부 사항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같은 눈동자 색깔, 비슷한 웃음소리, 그들이 공유하는 몇 가지 제스처까지. 준호야. 철수가 말을 꺼냈지만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준호는 돌아서서 나무들 사이로 달려가 버렸다. 준호야, 기다려. 민지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철수는 편지와 일기장을 들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그가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어떻게 이 비밀을 그토록 오랫동안 지켜올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에 대해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걸까? 민지가 그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다. 내가 여기 있어, 철수야.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존재에 감사했다. 그는 준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언젠가는 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를 찾아야 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 민지는 동의했고 함께 준호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사이 철수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일기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페이지들에는 또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동안 철수와 민지는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에게 시간을 좀 줘야 할 것 같아. 철수가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날 밤 희미한 등유램프 빛 아래에서 철수는 친부모의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매 페이지마다 그를 깊이 감동시키는 사랑과 희생, 비극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는 부모가 혁명적인 소유전학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읽어 내려갈수록 철수는 김영수 씨가 왜 그에게 소를 남겼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소는 평범한 동물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연구와 유전자 실험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매 새로운 발견과 함께 철수는 더 큰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는 그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이었다. 하지만 이 지식과 함께 새로운 도전과 책임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일기장을 덮으며 새벽 첫빛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철수는 창밖으로 솟아 쉬고 있는 헛간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짐으로 여겨졌던 소가 이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산을 대표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며칠은 철수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는 자신의 출생의 진실과 유산의 숨겨진 의미를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한편 여전히 사라진 준호를 걱정하고 있었다. 민지는 변함없는 지지의 기둥이 되어주었고 오두막 복구 작업을 계속하며 준호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어느 날 아침 철수가 부모의 일기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세부 사항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 연구실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이다. 흥분한 그는 이 새로운 발견을 민지와 공유했다. 비밀 연구실이라고? 그거 많은 것을 설명해 주겠는데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일기에 정확한 위치는 나와 있지 않아. 하지만 바람이 비밀을 속삭이는 곳이라고만 적혀 있어. 민지는 눈썹을 찌푸렸다. 수수께끼 같은데 근처에 가을이나 샘 같은 게 있나? 내가 아는 한 없어. 하지만 철수가 말을 멈추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잠깐, 김영수 아저씨. 아니,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시던 게 생각나. 이 땅 어딘가에 숨겨진 샘이 있다고 하셨어. 그곳이 아버지의 비밀 사색 장소라고 하셨지.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찬 철수와 민지는 땅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물 흐르는 소리의 흔적을 찾아 여러 시간을 보냈다. 포기하려는 찰나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물이 흐르는 소리였다. 소리를 따라가자 이끼와 덩굴로 뒤덮인 바위 벽에 다다랐다.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틈새로 맑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여기인 것 같아? 민지가 흥분해서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조심스럽게 그들은 식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바위에 숨겨진 금속 문을 발견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문을 열 수 있었고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전등을 들고 철수와 민지는 터널로 모험을 떠났다. 공기는 시원하고 습했으며 물 흐르는 소리가 그들과 함께했다. 몇 분간 걸어 내려가자 터널이 넓어지며 넓은 방으로 이어졌다. 그들이 들어서자 희미한 불빛이 켜지며 방을 밝혔다. 그들 앞에는 완벽하게 갖춰진 연구실이 펼쳐져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얇은 먼지층이 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벽면에는 책과 문서들로 가득 찬 선반이 있었고 방 중앙에는 정교한 장비들이 놓인 여러 개의 작업대가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철수가 경이로움에 차서 속삭였다. 이 모든 게 여기 있었다니. 민지는 작업대 중 하나로 다가가 그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철수야, 이것 좀 봐. 그녀가 한 폴더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유전학에 관한 연구야. 내 부모님이 혁명적인 뭔가를 연구하고 계셨던 것 같아. 철수는 폴더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복잡한 공식과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했지만 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소의 내구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어. 그가 경외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이 성공했다는 것 같아. 소가 바로 이 연구의 결과물인 거야. 이 깨달음이 둘 다에게 파도처럼 밀려왔다. 갑자기 김영수 씨가 철수에게 오두막과 소를 남긴 결정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유산이 아니었다.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과학적 유산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연구실을 탐험하며 철수의 생물학적 부모의 작업에 대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발견하고 있을 때 터널 입구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그들은 돌아섰고 익숙한 인형이 그림자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준호. 철수가 놀라서 외쳤다. 정말로 준호였다. 그는 부끄러움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너희를 찾고 있었어. 그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도망쳐서 미안해. 모든 걸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어. 철수는 새로 발견한 형제에게 다가갔지만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다. 내 쪽에서도 조사를 해봤어. 어머니, 우리 양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지. 그분이 모든 걸 확인해 주셨어. 우리는 형제야, 철수야. 그 말이 공중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철수는 망설임 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준호를 껴안았다. 수년간의 우정이 이 새로운 혈연 관계와 융합되어 그들 사이에 더욱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친구들이 화해하고 이 새로운 유대로 하나가 된 것을 보며 행복해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게 많겠지. 철수가 포옹에서 떨어지며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준호의 어깨에 한 손을 올려둔 채였다. 그리고
네가 정말 대단한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맞춰온 것 같아. 철수와 민지가 준호에게 그들의 발견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세 친구, 이제는 가족이 된 그들은 무언가 큰일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발견한 유산은 그들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지식과 함께 큰 책임감도 찾아왔다. 그들은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철수와 준호 부모의 작업에 대해 또 누가 알고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호와 나머지 김씨 가족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비밀 연구실 밖에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철수, 준호,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모험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눈빛에 결의를 담고 그들은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길이 도전으로 가득할 것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놀라운 가능성으로도 가득 차 있었다. 이후 며칠은 낡은 오두막, 이제는 철수, 준호, 민지의 작전 본부가 된 곳에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다. 비밀 연구실의 발견과 그들의 출생에 관한 진실은 그들의 생물학적 부모의 작업을 계속하려는 강렬한 결의를 불러일으켰다. 철수는 연구실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공부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유전 공식과 이론들을 해독하며 앉아 있었다. 그의 지식에 굶주린 마음은 놀라운 속도로 정보를 흡수했다. 준호는 자신의 기술적 능력을 활용해 연구실의 장비들을 복원하고 작동시키는 데 전념했다. 민지는 날카로운 직관력과 조직 능력으로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했다. 연구를 돕는 것 외에도 그녀는 형제들이 과학적 열정에 빠져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들의 부모의 작업이 진정으로 혁명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인공적인 유전자 조작 없이도 소의 질병 저항력과 고기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해냈던 것이다. 놀라워. 어느 날 밤 그들의 발견을 검토하며 철수가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소의 가장 좋은 자연적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셨어. 이것을 대규모로 적용한다면 축산업 전체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준호도 똑같이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이 아니야. 전 세계 식량 안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 더 강한 소는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야. 주에 깊게 듣고 있던 민지가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 이런 정보가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 세 사람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어깨에 놓인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연구에 몰두하는 동안 그들은 이 모든 일의 촉매제였던 소를 거의 잊고 있었다. 어느 오후 철수가 소에게 신선한 물을 가져다 주다가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다. 보통은 조용하고 다소 게으른 소가 더 활기차고 기민해 보였다. 그의 털은 나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빛났고 눈에는 철수가 전에 보지 못했던 지성의 빛이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철수는 몇 가지 검사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준호와 민지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소의 혈액과 조직 샘플을 채취해 연구실로 가져갔다. 분석 결과는 그들을 놀라게 했다. 믿을 수가 없어. 철수가 데이터를 반복해서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 소의 DNA는 독특해. 우리 부모님이 연구하던 유전적 개선의 흔적이 보여. 하지만 그 이상이야. 마치 스스로 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 준호는 현미경 위로 몸을 숙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 좀 봐. 이 세포들의 재생 능력이 전례 없는 수준이야. 이게 소가 실제 나이보다 더 젊고 건강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소의 수의학 기록을 검토하고 있던 민지가 덧붙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소는 최소 18살은 되어야 해. 하지만 그의 신체 상태는 전성기의 소와 같아. 소에 대한 이 발견은 그들의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그들은 이제 부모의 이론과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작업에 살아있고 진화하는 예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흥미진진한 발견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다. 소의 진정한 본질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만약 누군가가 그의 실제 가치를 알아차린다면 그들은 소를 잃을 수 있었고 그와 함께 그들 연구의 핵심 요소도 잃게 될 것이었다. 한편
마을에서는 철수가 낡은 오두막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왕래, 밤늦게까지 켜진 불빛, 그리고 전에는 거의 말도 하지 않던 철수와 준호 사이의 갑작스러운 친밀함을 눈여겨보았다. 철수의 형 영호도 처음에는 무시했던 그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주 방문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 했다. 어느 오후, 철수가 헛간에서 소와 함께 일하고 있을 때 영호가 예고 없이 나타났다. 이야, 영호가 말했다. 그의 미소는 눈까지 미치지 않았다. 네가 유산에 잘 적응한 것 같구나. 철수는 긴장했다. 그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에 더 많은 가치가 있더라고. 영호는 확신하지 못한 듯했다. 그의 시선은 철수와 소 사이를 오갔다. 넌 나에게 뭔가 숨기고 있어, 동생아. 그리고 난 그게 뭔지 알아낼 거야. 이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영호는 떠났다. 철수는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철수는 이 만남에 대해 준호와 민지에게 이야기했다. 세 사람은 연구 속도를 높이고 그들의 발견을 더 잘 보호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때라는 데 동의했다. 어쩌면 외부의 도움을 구할 때가 된 것 같아. 민지가 제안했다.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우리의 발견을 검증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준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대학교 때 유전학 교수님이셨는데 정말 뛰어나신 분이야. 평판도 아주 좋으시고 그분께 연락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생각은 흥분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다. 그것은 그들의 작업을 정당화하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위험도 수반했다. 그들이 장단점을 논의하는 동안 철수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연구가 우리 생물학적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세 사람은 과학적 모험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전 세계 농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달빛이 오두막과 헛간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헛간에서 소가 고개를 들어 밤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평범한 소에게서는 볼 수 없는 지성으로 빛났다. 동물은 마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듯했고 어떤 식으로든 곧 펼쳐질 이야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준호의 대학 유전학 교수인 박상훈 박사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한 결정은 연구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다. 박 박사가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그들은 그를 부동산으로 초대해 그들의 발견을 보여주기로 했다. 박 박사가 방문하는 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철수, 준호, 민지는 며칠 동안 그들의 연구에 대한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모든 증거와 데이터를 꼼꼼히 정리했다. 박 박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안경 너머로 호기심 어린 눈빛을 빛내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를 검사하는 것이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호기심에서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 놀랍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런 표본은 본 적이 없어요. 근육 구조, 활력. 마치 소의 젊음의 샘을 발견한 것 같군요. 철수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박 박사님. 연구실에서 발견한 것들을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이어진 몇 시간 동안 과학적 설명, 데이터 분석, 열정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박 박사는 주에 깊게 듣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열심히 메모를 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과학자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젊은이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발견한 것은 혁명적입니다. 단순히 소의 유전적 품질을 개선한 것뿐만 아니라 축산업을 넘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재생의학, 수명 연장에 대한 잠재적 돌파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박 박사의 검증은 팀에게 신선한 바람과 같았다. 마침내 과학계의 누군가가
그들 작업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님? 민지가 다음 단계가 궁금해 물었다. 박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발견은 많은 관심을 끌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죠. 권위 있는 과학 저널에 논문을 준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의 연구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준호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특허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박 박사가 확인했다. 또한 존경받는 기관의 후원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더 잘 갖춰진 환경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철수는 오두막과 비밀 연구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처음에는 짐으로 여겼던 이곳이 이제는 그의 집이자 프로젝트의 심장으로 느껴졌다. 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속아 쉬고 있는 헛간을 바라보며 물었다. 박 박사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손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적절한 관리와 함께 지금은 여기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진행할지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오두막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철수가 창밖을 내다보니 익숙한 차가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영호야, 그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의 연구를 위해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박 박사가 긴급히 말했다. 모든 데이터와 샘플을 준비하세요. 내일 안전한 장소로 옮기겠습니다. 그날 밤 수년간의 연구를 정신없이 포장하면서 철수는 그들이 큰일의 문턱에 서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다. 과학적 발견의 흥분이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뒤섞였다. 민지는 철수의 걱정을 눈치채고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해요, 철수야. 그녀가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팀으로 헤쳐나갈 거예요. 철수는 그녀의 변함없는 존재와 지지에 감사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민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우정을 넘어 발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가 뭔가 말하려는 찰나 준호가 그들을 방해했다. 여러분, 이것 좀 봐요. 그가 부모님의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한 오래된 노트북을 들고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냈을지도 몰라요. 철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생물학적 부모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려는 참이었다. 준호가 노트북의 내용을 읽기 시작할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강한 소리에 그들은 깜짝 놀랐다. 밖에서 영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철수야, 네가 거기 있는 거 알아. 당장 문 열어.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그들의 발견을 보호할 수 있을까? 노트북은 그들 부모의 과거에 대해 어떤 비밀을 밝혀줄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철수는 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무엇이 오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깊은 숨을 내쉰 후 철수는 문을 열었다. 눈에 띄게 동요하고 화가 난 영호와 마주하게 되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영호가 철수를 밀치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며 요구했다. 그의 눈은 방 안을 훑으며 문서와 실험 장비로 가득 찬 상자들에서 멈췄다. 이게 다 뭐야? 철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영호 형, 박상훈 박사님을 소개할게요. 그분은 우리의 연구 프로젝트를 돕고 계신 유전학자세요. 영호는 비웃듯 웃었다. 연구라고? 이 허름한 오두막에서? 날 바보 취급하지 마, 철수야.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어. 이제 보니 그게 사실이었군. 너희들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지, 그렇지? 철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영호씨,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영호는 준호를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그리고 언제부터 너희 둘이 그렇게 가까워진 거야?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지?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낀 민지가 중재하려 나섰다. 영호씨, 제발 우리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설명 같은 건 필요 없어. 영호가 소리쳤다. 난 진실을 원해. 이 오두막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왜 아버지는 그걸 나 대신 너에게 남기신 거지? 그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철수는 준호를 바라보고 다시 민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박사를 바라보았다.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고개 끄덕임으로 모두가 동의한 것 같았다.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는 것을. 영호 형, 철수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가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만한 일이에요. 다음 1시간 동안 철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입양 사실, 그의 생물학적 부모의 진정한 정체성, 비밀 연구실의 발견, 그리고 그들의 연구에서 소가 갖는 중요성까지. 영호는 침묵 속에서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불신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침내 고통과 혼란이 뒤섞인 모습으로 변해갔다. 왜? 영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왜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 철수는 형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마도 우리 둘을 모두 보호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서 진실을 발견하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죠. 영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모든 레벨레이션스에 압도된 듯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난 아버지가 너를 편애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가업을 맡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기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실제로는 내 친부모의 유산을 지키고 계셨던 거였어. 영호가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동안 준호는 그가 발견한 노트북을 들어 올렸다. 여기 더 있어요. 그가 오래된 일기장을 펼치며 말했다. 이게 우리 부모님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 것 같아요. 모두가 준호 주위로 모여들었고 그는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노트북은 철수와 준호의 생물학적 부모가 강력한 농업기업이 위험하고 불법적인 유전자 실험을 쇠에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음을 밝혔다. 그들은 진실을 폭로하려 했지만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사고가 아니었어. 철수가 감정에 복받쳐 말했다. 그들은 입막음을 당한 거야. 주에 깊게 듣고 있던 박 박사가 개입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연구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군요. 우리는 단순히 과학적 돌파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년간 은폐되어 온 음모를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죠. 침묵 속에 있던 영호가 일어섰다. 도와주고 싶어요. 그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지금까지 이기적인 바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이건 우리 중 누구보다 더 큰 일이에요. 철수는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확실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가족이야, 철수야. 혈연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선택으로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지지해야 해. 영호가 합류하면서 팀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느꼈다. 그들은 밤새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어떻게 연구를 보호할지, 부패한 기업을 어떻게 폭로할지, 그리고 철수와 준호의 부모의 유산을 어떻게 기릴지에 대해 논의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철수는 헛간으로 나가 소를 보러 갔다. 소는 지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해, 친구야. 철수가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건 모두 너로부터 시작됐어.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며 낡은 오두막과 주변 들판을 밝히는 동안 철수는 흥분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은 어려울 것이다. 도전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새로 발견하고 확장된 가족과 함께 철수는 그들이 앞으로 닥칠 어떤 일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과거에 대한 진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힘을 주었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를.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양부의 편지에 적힌 말을 떠올렸다. 네가 항상 보여준 그 힘과 정직함으로 이것을 잘 다룰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리고 이제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철수는 그를 키워준 가족과 그에게 생명을 준 가족, 두 가족의 유산을 기릴 준비를 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그는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도전이 그들을 진실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갈 것이며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 것임을 알고 있었다.